살다 보면 자신만의 단점을 극복하거나 강화시키기 위해 장점을 깎아버리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노력을 들여 장점은 낮추고 단점을 강화시켜 평평하게 평균치를 맞춰놓고 만족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장점을 강화시켰다면 훗날 훨씬 더 높은 성과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그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요. 그러나 무조건 단점은 내버려 두고 장점만 강화시키자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장점을 장점대로, 단점을 단점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주식 투자가 부동산 투자보다 우월한 점이 무엇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다양한 장점들이 존재하겠지만 간단하게 보자면 일단 접근성이 쉽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강력한 장점을 최악의 단점으로 바꾸는 엄청난 능력을 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요. 아마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무시무시한 능력을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고 뇌에서 매수하지 말아야지 생각 중인데 손이 멋대로 매수 버튼을 누르고 조금만 참아보자 오히려 좋아 라는 결심 속에 손절이 나가죠. 분명히 소액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주식의 최고 강점인데 우리는 최악의 단점으로 승화시키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부동산은 이와 또 반대죠. 접근성이나 순환 속도가 주식 투자보다 느리다는 단점이 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종종 보이는데 주식으로 유의미한 수익을 내는 사람은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걸 다시 장점의 영역으로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 주식 투자의 가장 장점인 최소한의 리스크로 최대한의 경험을 사보는 쪽으로 가지고 오려면요. 우선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텐데 투자금을 줄이세요.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는 자신이 감당할 정도로만 투자금을 운용하라는 건데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애매합니다. 제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해 못하는 말이 이거예요. 주식 초보는 잃어도 되는 돈으로 하세요. 세상에 잃어도 되는 돈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잃어주세요. 어차피 잃으실 거 저한테 좀 버려주시면 제가 만순무강하시라고 관해평안하시라고 하는 일 다 잘 되시라고 새벽 기도라도 나가볼게요. 그런 돈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사람 일은 말하는 대로 흘러간다고 잃어도 되는 돈은 잃어버릴 겁니다. 반드시요. 그렇다면 이 잃어도 되는 돈, 버려도 되는 돈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배움에 지불할 용의가 있는 돈, 즉 학원비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원비를 책정하는 기준도 중요합니다. 자, 각자마다 무언가 하나를 배울 때 지불 허용 가능한 선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예컨대 영어를 배우러 학원에 다닌다고 하실 때 한 달에 얼마나 지불하실 수 있나요? 개인 주머니 형편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절박함의 크기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특출난 금수저가 아닌 이상 분명히 그 금액에 한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배운다고 숙달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럴 확신만 있다면야 이 배움의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겠죠. 그런데 우린 주식이나 재테크에 있어서 이미 굉장히 확신에 찬 금액을 손에 들고 뛰어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식 투자가 공부한다고 되냐? 그런데 학창시절에 공부는 한다고 다 되시던가요?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주식 투자나 공부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제가 영어를 12년 공부했어요. 어릴 땐 집안 형편이 나름 괜찮아서 사교육도 빵빵하게 받았죠. 다 합치면 그때 돈으로도 최소 몇천만 원은 태웠을 것 같네요. 그 결과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영어는 I don't speak English 뿐입니다. 여담으로 신혼여행을 멕시코로 갔었는데 어떤 외국인이 저한테 다가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자신 있게 선빵을 쳤죠. I don't speak English. 그러자 상대편이 그러더군요. Me too. 왠지 제가 이긴 느낌이었어요. 자, 여하튼 이처럼 배워도 안 될 불안한 미래까지 상정하여 한 달에 지불할 수 있는 자신만의 금액을 책정하셔야 합니다. 물론 공부한다고 안 될 확률이 더 높긴 하겠지만 만약에 될 사람이었다면요. 그렇다면요. 어떻게 해요? 그거 아까워서. 그러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이건 안 돼 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될 사람인지 확인할 정도의 수업비를 책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안 될 사람이란 걸 알았을 때 아쉽긴 하겠지만 오히려 시원섭섭할 정도의 금액이요. 저의 예로 들자면 한 달에 30만 원이었어요. 작나요? 주식 투자 경험비 한 달에 30만 원. 전 이 짓을 거의 1년 넘게 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이걸 한다고 의미가 있을까? 상당히 고민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간혹 투자 전문가들이나 많은 돈을 버는 분들께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금액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심리적인 부하가 걸리지 않아서 오히려 나쁜 버릇이 될 확률이 높다. 제가 감히 장담까지는 못하겠는데요. 어느 정도의 확신은 있습니다. 그건 액수가 작아서가 아니라 그냥 주식 투자 자체가 안 맞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식 투자를 넘어 재테크 전반에 걸쳐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 극소수 살아남은 전문가의 발언이 모든 사람의 상황에 들어맞는 정답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실은 큰 금액으로 섣불리 시장에 뛰어들어 실패한 사람이 훨씬 말도 안 될 비율로 대다수일 겁니다. 즉 승자의 기록일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금액이 너무 작아서 오히려 한 번에 몰빵이 된다거나 잃어도 마음에 아무런 타격이 오지 않는다면 그건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는 것보단 돈이 움직인다는 그 자체의 자극성에 매료된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즉 수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도파민을 사고 싶은 경우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투자금에 섣불리 손을 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극이란 건 때가 문제지 결국 적응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 반드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금을 지키되,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직접 겪으면서 중요성을 체감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달에 자신이 정한 투자금을 절대 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겨서도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최대한 한 달에 딱 맞춰서 자신의 수업비를 다 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달에 계획된 수업비를 하루나 일주일 만에 다 써도 안 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남겨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요. 만약 한 달이 지났는데 수익이 생겨서 돈이 벌리면 어떻게 하죠? 물론 그 돈을 일부러 잃으려고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우선 그 돈을 빼놓고 확신이 설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면, 그래야 시장 경험과 함께 자금 관리, 비중 관리 경험도 늘어나거든요. 자신의 계획 안에서 비중을 태우고 자금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중요성을 저는 누구보다 크게 느끼고 있어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다른 주식 고수들처럼 한 달에 몇 천만 원, 몇억 원 버느냐? 그럴 리가요. 기껏해야 매달 직장인 월급 정도만 주식으로 더 벌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더 이상 실력이 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어찌 보면 딱 여기까지인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하락장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그 시간들이요. 오히려 일정 부분은 반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앞에서 말한 경험을 통해 얻은 자금 관리 능력 때문이에요. 자금 관리라고 말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데, 그냥 다른 말로 탐욕 절제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탐욕을 절제하고 자신이 계획한 시나리오대로만 기계적으로 매수 그리고 매도, 이것만 자신의 것으로 만드신다면 1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대폭락장이 아닌 이상 꾸준한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물론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탐욕을 절제한다는 것은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를 측정한다는 게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기술적인 부분보다 극상의 난이도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어차피 넘어야 하는 선입니다. 돈이 오가는 곳에서 탐욕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대부분 무너질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유리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말이죠.